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호흡 수련과 금욕 그리고 이완, 신체의 이완 또 횡격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유럽인데 벌써 몇 시지? 곧 자정이 다 돼가네요, 이 시간에. 저는 보통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특히 제 동생이 어, 지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저는 항상 호흡 수련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호흡이 안 된대요. 물어보니까 보통 횡격막이 굳어버리면 호흡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횡격막이 굳어버리면 이게 복식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단전호흡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식호흡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이게 횡격막이 저절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본인이 호흡을 하다 보면 지쳐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굳은 상태,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배를 좀 눌러보라고 하니까 배가 안 들어간대요. 애가 약간 비만도 있는데 아토피도 심하고.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왜 하는지 우선 그걸 알아야 되는데, 호흡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온몸의 구석구석에 그 영양분 뭐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영적인 차원이나 뭐 수행을 통해서, 호흡 수련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뭐 영체를 얻고, 이거는 나중 얘기할 문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을 통해서 온몸의 구석구석에 이제 에너지,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긴장되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긴장이 되면 긴장된 상태에선 절대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가를 하지는 않는데, 요가가 좋은 이유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굳은 부분을 풀어주고 이완도 시켜주고. 딱히 뭐 요가를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면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요가를 하지 않더라도 몸의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몸이 딱딱하게 굳고 막 내장에 내장이 내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호흡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주화인마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호흡 수련 하다가 다치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함부로 하다가. 근데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나마 낫긴 한데, 근데 사실 제 경험상 지도자 있다고 해도 지도자들도 이제 주화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호흡 수련이 뭔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호흡을 잘하면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이 되고, 또 이완이 되니까 또 호흡이 깊어지고, 그럼 그럼 호흡이 더 깊어지면서 또 몸이 더 이완이 되고. 그러니까는 호흡이 깊어지고 이완이 되고, 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호흡이 한번 돌아가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 완벽한 이완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완 상태라는 게 처음에는 아, 이 정도면 이완이 됐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더 이완이 되면 진짜 더 이완이 된 상태로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아까 긴장이 돼 있던 상태였구나. 나는 그게 이완된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지금은 더 이완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 내가 긴장돼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호흡이 깊어지면 막 뭐 호흡이 1분 이상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호흡을 억지로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호흡을 하는 거를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올바르게 발성을 하는 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해서 예를 들어 대금이나 뭐 플룻 이런 거를 하면서 복식호흡을 배웠거든요. 나중에는 성악을 전공을 해서 복식호흡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횡격막이 굳지를 않았는데 이게 신체 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횡격막이랑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과 사람이 몸이 긴장이 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단전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 중단전이 풀리지 않으면은 이게 몸이 이완이 안 되고 이완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횡격막을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 횡격막이 이제 복식호흡을 안 하고 흉식호흡으로 뭐 10년, 20년, 뭐 3, 40년 이렇게 계속 하신 분들은 이제 횡격막이 굳어서 복식호흡을 하려고 해도 횡격막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걸 내리는 법을 모르니까 뭐 성악을 하면은 횡격막을 내리는 법을 뭐 배울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성악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악하시는 분들이 횡격막을 다 내린다고 해서 단전호흡을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는 횡격막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횡격막이 어느 정도 이미 풀려 있으면 복식호흡,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풀리거든요. 근데 워낙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횡격막은 굳어 있고 복압은 가득 차 있고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호흡 수련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부작용만 생기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성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성욕이 많이 심한데 그래서 제가 많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이완이 되면 성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생겨요. 왜? 에너지가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로 가니까 머리를 때린다던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로 가면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딱히 몸이 긴장이 되지 않고 항상 이완된 상태로 돼 있으면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욕망이라든가 잡념 이런 생각은 항상 보면은 몸이 굳어 있을 때, 긴장이 돼 있을 때, 뭉쳐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몸을 이완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니까 사실상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는 중단전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럼 단전에서는 하단전에서는 축지가 되지가 않고, 남는 거는 이제 갈 때라고는 상단전밖에 없는데 계속 생각만 많아지고 상단전으로
계속 머리가 생각이 가니까, 에너지가 가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사람이 죽거든요. 금방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약으로 막 억지로 사람을 살려놓지만 그래도 사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횡격막을 일단은 풀어줘야지 이 호흡 수련, 복식 호흡, 단전 호흡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식 호흡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횡격막이 내려가면 이 복부에 그 내장에 있던 안 좋은 그 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장육부가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그래서 요가에서는 횡격막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통 횡격막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오장육부가 계속 마사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음양오행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신체의 음양오행의 그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게 맞춰집니다. 이게 마사지가 되니까. 그리고 횡격막이랑 척추랑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굳으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약간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횡격막도 같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 건강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제일 좋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몸이 굳지 않고 긴장이 되지 않게끔 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게 사실 호흡 수련이에요. 그러니까는 횡격막이 굳어 있는 것도 사실 호흡을 제대로 하면 조금씩 오래 하다 보면 다 풀리고, 그럼 오장육부가 마사지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이제 소주천, 대주천 다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거는 대주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높은 경지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일단은 나중에 뭐 지혜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약간 좀 신비한 현상들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양생의 약간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면, 호흡을 함으로써 일단 사람이 건강해야지 뭐 지혜를 얻고 뭐 어? 영체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강을 얻을 수가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죠. 제 동생 같은 경우도 뭐 호흡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보면은 비만이에요. 비만인데 매일 밀가루 음식에다가 믹스커피 이런 거 마시고 뭐 단 거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이 견뎌나질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본인의 의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먹음으로써 뇌에서 뭔가 호르몬이 나오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지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스스로의 그 의지력을 갖는 것도 사실 호흡 수련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약간 딜레마적인 건데, 몸이 굳으면 호흡이 안 되는데 호흡이 잘 되면 몸이 굳은 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스트레스를 일단 안 받고, 그러니까 누워서
호흡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앉아 있는 것보다 몸에 힘을 빼기가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침대 같은 데 눕지 마시고 그냥 맨바닥에 누우시는 게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요 같은 거 하나 깔고. 왜냐면 이게 침대에 누우면은 척추가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척추가 침대에 거의 파묻혀가지고 이게 몸이 이완된 건데, 사실은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긴장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맨바닥에 그냥 약간 얇은 요 같은 거 하나 깔고 누워서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려요. 이완이 돼요. 근데 이게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빠르게, 아주 빠르게 긴장이 더 풀리면서 이완이 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평상시 항상 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뭐 누군가 얘기하더라, 뭐 어디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거 가지고 호흡 수련을 해봐야겠다, 단전 호흡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앉아서 가부좌 틀고 무슨 호흡을 갑자기 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큰 병을. 제가 올린 내용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와 임마, 상기증 이거 조심하라고, 호흡 수련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거는 걸리면 답도 없고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거를 아직 이 고통의 맛을 뭐야 느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주와 임마가 뭐 나한테 오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진짜 백방 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호흡 수련하시는 분들의 한 90%는 주와 임마가 자신도 모르게 온 상태이거나 뭐야 언젠가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호흡은 억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관찰하다 보면 호흡은 저절로 뚫리고 횡격막도 뚫려요. 그러니까는 풀려요. 그럼 횡격막이 이제 제대로 내려가게 되면 폐가 그만큼 팽창이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산소가 더 들어오는 거고, 횡격막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장이, 그러니까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내장을 눌러주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장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장 복부, 그러니까 모든 오장육부가 이제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장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굳으면 오장육부도 같이 굳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단전에 집중해서 단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단전은 그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은 약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게 실질적으로 복부가 눌러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복부가 들어가질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걸 다르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위담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으신데, 그래서 호흡이 안 되신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그 횡격막을 풀어주는 운동 같은 게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서 일단 굳은 횡격막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몸이 이완이 되면 진짜, 아니 저는 그 이완이 된 상태를
아는데 남들은 다른 분들은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려도 이완이 된 상태가 뭔지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완이 되면 호흡이 길어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돌아가요. 그거를 뭐 도가에서는 뭐 소주천을 돌린다, 뭐 기술연하는 단체에서는 뭐 대주천을 돌린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사실 그게 그렇게 높은 경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단전호흡 수행을 통해서 영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영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체를 만들고 그 영체를 만들면 뭐가 되냐?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지금 뭐 완전히 약간 난장판인 세상에서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것도 한 번 견성하고 한 번 뭐 대주천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성하고 대주천 돌리고 이러면 삶이 더 힘들어져요. 이게 뭐가 힘들어지냐면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 한 번 견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시야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걸로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나. 여기서 큰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견성하고 이제 길을 돌리고 이러는 분들의 경우 가장 큰 위험이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신이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교주가 된다거나.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견성을 한 게 아니라 허령이라고 해서 수련하시다 보면 잘못된 경우 이제 빙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빙의가 돼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예수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수련하다 진짜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은 모두가 신이에요. 신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만 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주와 인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수행 중에 왜 욕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왜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 몸이 긴장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이완이 되지 않고 굳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몸이 완전히 긴장이 풀리려면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건데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몸이 긴장이 풀릴 수가 없고 몸이 이완이 되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지혜가 있으려면 또 마음이 뭐야 아니 몸이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고 호흡이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인데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견성하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그냥 단박에 깨칠 수도 있어요. 고수 한 분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 듣거나 아니면 그분의 에너지를 접하면 아 참나를 찾는 것도 쉽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전의 축기를 계속하고 중단전 뚫고 이제 상단전도 다 개발을 하고 막 대주전 소주전 다 돌리고 이런 상태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밑바탕. 그러니까 도화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깨끗한 흰색이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 상태에서 뭔가를 그리는 게 이제 수행이지, 하얀색 도화지를 갖는 게 가졌다고 해서 예술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는 하얀색 그 도화지를 갖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졌다고 해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게 힘든 이유가 견성하고 길을 좀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허령이 들어서 이제 약간 빙의가 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허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왜냐면 실제로 그게 약간 신들이기는 하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발전이 더딥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을 받고 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요. 굉장히 힘든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면 수행 중에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음, 좀 약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남들이 없는 그런 힘이 있고 약간의 지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고 이러시다 보면은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알게 돼요. 내가 참 모자랐었구나.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남들한테 잘난 척했구나. 뭐 기 좀 돌리고 뭐 단전에 축기가 좀 돼 있다고 해서 힘이 좀 많다고 해서 남들한테 교만하게 굴고 상처 주고, 오히려 일반인들은 겸손한데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되게 거들먹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그거가 이제 나중에 마장이 돼서 반드시 큰 시련이 찾아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이런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신만이 뭐 특별한 존재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호흡 수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횡격막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장을 마사지를 해주고 폐에 더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횡격막이 굳은 상태에서 억지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장을 양 사이드에서 조이게 되거든요. 심장이. 그럼 협심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이제 심장마비라기보다 협심증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도하시는 분들도 횡격막이라든가 이런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수련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배에 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라고만 하지 그 신체의 그 오장육부에 그 굳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수행을 하시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는 호흡을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호흡, 그냥 윗바사나라고 하죠.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그래서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동영상도 좀 있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완이 되면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런저런 정보를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최선의 어떤 그런 방식을 테크닉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다 맞을 수도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이 이미 횡격막이 잘 풀리셨는데 단순히 그냥 호흡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건강의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뭔지 본인이 연구하셔야 되지 어떤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수행법을 무조건 따르시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그 수행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오장육부가 편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나중에 되면 호흡이 진짜 깊어지고 항상 명상이 된 상태로 있으면 단전의 그 힘으로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왔다, 뭐 독소가 들어왔다, 이거 대주천 돌리면서 다 타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단전 호흡 제대로 하시면 수행 중에 가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방귀라고 하는데 계속 가스가 나오면서 그거 좋은 현상이죠. 왜냐면 몸에 안 좋은 탁한 균이 빠져나가니까. 평상시에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걸 참는 분들이 계신데 참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약간 복부에 압박감이 온다 그러면 시원하게 발산을 해주시고 집에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을 때 내가 좀 라면을 먹고 술을 좀 과하게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복부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부항이랑 제가 좀 침을 할 줄 알아서 침을 놓거나 부항을 스스로 부항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복부에다 대고 아무 데나 대고 해도 다 혈자리가 좋아지니까 보통 눌러서 복부를 누르면은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스가 보통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항을 약간 체했을 때 손을 따시고 그리고 부항 같은 거를 좀 등은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복부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복부에다 부항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빼먹을 뻔했다. 또 금욕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몸이 횡격막이 내려가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마사지가 되고 그러면서 몸의 음양오행의 균형이 맞춰지고 그럼 몸이 점점 이완이 되고 그럼 호흡이 길어지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호흡은 길어지고 몸은 더 이완이 되고 이런 그 시너지 효과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하래? 그 삼매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상 중에 그, 그 맛을 알게 돼요. 이 편안한 맛을. 그럼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탐진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성욕도 안 생기고 그 나쁜 마음도 안 생기고 화가 났던 마음도 누그러지고 균형이 맞춰지니까 그러면 몸은 몸대로 좋아지고 또
또 쓸데없이 정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가 또 온몸을 또 청소하고 또 재구성하는 데도 쓰이고 그럼 정신도 맑아져요. 보통 정을 많이 낭비하시는 분들 보면 딱 그냥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축기가 안 돼 있구나. 좀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다 얼굴에 써 있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게 눈밑이 약간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정을 낭비하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거나 그러니까 눈이 탁해요. 맑지가 않아요. 왜 맑지가 않냐? 사실 그 신을 보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러니까는 송가체가 열려가지고 다른 차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사람들 눈에서 빛이 나온대요. 근데 실제로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눈에서 빛이 나오지, 에너지가 없으면 눈에서 빛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눈이 그 죽은 생선 눈처럼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하단전에 정이 충만하고 그게 온몸을 관통하는 그런 엄청난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그 힘이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눈으로 이제 나와요. 그럼 그걸 보시는 분들은 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약간의 금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금욕을 통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꼭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사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관상이 다르죠. 항상 뭔가 자신감이 차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지가 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선천적인 거랑 전생의 카르마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욕을 하실 때 만약에 성적인 욕망이 생긴다, 뭐 음란물이 보고 싶다, 이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몸이 긴장이 돼 있다는 건데, 몸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그걸 억지로 참으면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나니까 그럼 참아야지 하는 그 생각도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억지로 뭐든지 자연스럽게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공부를 하면 몸을 이완을 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랑 몸의 신체의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성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화도 쉽게 내고.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간암에 걸리셨었는데 성욕이 일어나고 항상 화를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간이 사람이 약해지면 성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쉽게 짜증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성욕을 참는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금욕을 하고 싶으시면 금욕을 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막 의지로서 내가 이거를 금욕을 해야지, 왜냐면 금욕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금욕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금욕도 그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몸에 대주천이 돌아가면 일단은 성욕가는 대주천이 돌아가면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욕망이 안 생기니까 그 성욕의 에너지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평화를 한번 맛보면 그것도 중독이 되는데 그래서 명상 상태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막 짜증나고 이런 분들 되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명상의 상태에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도 내가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내가 반성할 점은 없는가, 항상 이렇게 본인을 되돌아보고 고칠 점은 고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신이 스스로가 이제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면 실제로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행의 진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수행이 깊어지고 이제 진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수행보다 내 레벨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지금 수행을 한 지 오래됐지만 수행을 해도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이 단계에 왔는데 조금 지나서 가보니까 내가 있던 단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 좀 약간 자부심도 생기긴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가도 끝이가 없네. 가도 황토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발전이 이게 레벨이 게임 같은 경우는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이상 레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수행을 하다가 계속 발전하는 나를 보면 이게 이 도의 길에는 이게 끝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있는 현재 단계가 지금의 정확한 뭐야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니까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흐르고 흐르는 거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영체를 얻게 되면은 좋은 거고 뭐 영체를 얻는 것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게임 얘기가 나와서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왜 게임이 안 좋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을 하면 이게 몸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신체에 대한 의식을 놓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기증이 와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이제 몸이 점점 더 굳어가고 특히 하루에 게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잠깐씩 하는 거는 괜찮지만 사실 요즘 게임 안 하고 살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제 동생이나 제 와이프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뭐 잠깐 가족끼리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 몸이 이제 굳어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안에만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자기의 몸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몸은 더 굳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의 주인이 바로 의식인데
의식이 딴 데 가버려 있으니까, 딴 데 가 있으니까 몸이, 그러니까 요즘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무인 자동차 기술이 개발되고 해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몸의 주인인 의식이 참 나아가 항상 몸을 신경을 쓰고 몸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몸의 의식이 가 있으면 대추천은 항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사실 이 음성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제 동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근데 매일 기도만 하고 뭐 교회만 가고 찬송가 부르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약간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또 약간 빙의가 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귀신들도 가끔 보이는데요.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귀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다 호흡 수행이 있는데 기독교는 호흡 수행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종교든 어떤 수행이든 호흡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호흡이 기본이 된 모든 수행에는 반드시 기본이 호흡 수련이거든요. 근데 호흡 수련을 안 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 다 뭡니까? 호흡 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건데, 찬송가 부르는 거 호흡 쓰는 거잖아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근데 말할 때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계속 산소를 낭비하니까, 이게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피부부터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사실 이 동영상도 제 동생 들으라고 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 이민 와 있는데 동생을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이 알았다고 하는데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동생이 주로 제 동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제 채널이 그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은 채널이 아니라, 제가 뭐 이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사실 제 동영상을 거의 모든 게 다 동생을 위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저 어머니랑.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동생한테 침도 놔주고 이것저것 하면은 동생이 좀 몸이 괜찮아지는데, 한국에 없으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을 항상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몸이 굳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래서 이완을 시켜주는 요가 같은 거를 하면 제일 좋아요. 저는 요가를 이렇게 많이는 안 해봤는데 확실히 요가하면 이완이 되니까, 몇 가지 동작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진짜 몸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다기보다 내가 뭔가 밀가루를 먹었다. 뭐 저는 약간 프랑스에 사니까 사실 여기 밀가루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음식을 안 좋은 걸 먹어서 뭔가 얹혔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 뭐 한 1분만 해도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요가를 배우시면 좋긴 한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몇 가지 요가 동작을 하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동작이 있을 겁니다. 보통 그런 동작을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동작을 했는데 아프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런 뭐 사실 그런 동작도 없지만 그건 오히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뭐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유럽에도 많고 한데 오늘은 약간 프리토킹 형식으로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음성 파일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